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평생학습관 외국어 마을 뉴스레터 배우러 와 제18호를 영상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배달꾼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 주제는 현대 정주행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입니다. 정주행 회장 얼굴이 보이죠? 솥대도 있군요. 배움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정주영 회장님을 골랐습니다.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해봤어 학습법.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우리나라 대기업 홍보 담당자들이 모임인 한국 CCO 클럽에서 한국 최고의 기업인 어록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다. 1위가 정주행 회장의 이봐 해봤어였고 2위가 이건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리고 3위가 김우중 회장의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다. 현대그룹의 창업자 정주행 회장은 행동지향적인 기업가였으며 온몸으로 삶을 사셨던 분이다. 현재 북한 땅인 강원도 통천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사 일을 하였으나 농촌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출을 시도했다. 그것도 4번이나 말이다. 부기도 배우고 부두하역도 하고 쌀가게 배달도 하다가 자동차 수리소를 인수하여 사업이란 걸 하게 되었다. 그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설업에 뛰어들었고 급기야 경부고속도로 건설에서 주역을 맡았다. 그리고는 국산차 개발에 도전했고 조선업에 뛰어들었다. 조선소를 짓기 위해 부지로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울산에 미포만이 있는 지도를 들고 영국 바클리즈 은행 측을 만났다. 조선 기술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순간적으로 지갑에서 500원권을 꺼내 뒷면에 그려져 있는 거북선을 보이면서 정 회장은 우리는 이미 영국보다 300년 전 1500년대에 철갑선을 만들었던 기술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얘기는 유명한 일화이다. 정주행 회장의 이런 특성 때문에 그를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는 답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장에서 부딪히고 시도하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하는 현장주의 학습자였다. 많이 해보고 많이 부딪혀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문제가 있다, 안 된다고 주장만 하는 간부들에게 그는 늘 얘기했다. 이봐, 해봤어? 해본 자만이 진짜를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네. 해보는 것으로서 1등을 들라 그러면 정주행 회장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나마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1915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에서 태어났고요. 2001년에 85세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의 젊었을 때의 얼굴이죠. 젊었을 때의 얼굴이에요. 창업의 가장 근본은 낙관적인 사고와 자신감이다. 이렇게 써 있네요.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 아산리라는 지명에서 정주영 회장의 호가 나왔지요. 아산 정주영. 아산병은 그것도 호를 딴 것이죠. 네. 어렸을 때 모습 하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예.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정주영 회장의 첫사랑은 그 통천의 이장집 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정주영 회장 얼굴이 화살표로 보이죠? 네. 또 이장 딸도 같은 사진에 찍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이 가출을 4번이나 했다 그랬죠? 야, 내가 이게 농촌에서 시골에서 썩을 놈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 큰 동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왔는데 별 볼 일이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또 잡혀가기도 하고 견디다가 못 견뎌서 스스로 들어가기도 하고 결국 나와가지고 4번째는
가출에 성공한 것입니다. 정주행 회장이 가출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연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1940년에 합자회사 아도 서비스라는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25세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자동차 서비스 공장이 어려움이 있다. 네가 한번 경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인수를 해서 사업 이런 걸 시작하게 되죠. 1946년에는 자동차 공업사로 이름을 바꾸고 좀 확장을 했지요. 그리고서 47년에 현대 토건사를 만들었고요. 50년에는 이 자동차와 토건사를 합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로 개편을 합니다. 그 67년에 본격적으로 자동차 주식회사라는 이름의 회사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수리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차별화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었죠. 그리고 시멘트 회사를 설립을 하고 또 현대조선소를 73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경영 회장을 한 10년을 하시고 그리고 77년에 이제 아산 사회복지사업재단을 만들고 그러면 올림픽을 유치하고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서 전자업에 진출을 하죠. 그럼 대통령 선거에도 나갔습니다만은 거기서는 낙마했죠. 그리고 이제 통일 사업에 매진을 하게 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지요. 그리고 IMF가 있고 그런 때입니다. 그때 그 통일을 위해서 소를 몰고 북한에다가 소를 갖다 주죠. 1998년에 이제 6월에 1차로 500마리, 또 10월에 2차로 또 501마리입니다. 한 마리를 더 보탰죠. 1001마리를 이렇게 북한에다가 데리고 갔죠. 판문점을 통해서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단지 개발을 하게 되는데 현재 아산 사회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85세의 일기로 2001년에 돌아가시게 되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굉장히 행동지향적인 그런 분이었고요. 뛰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뛰고 사업 자체가 행동이었고 행동 자체가 학습이었고 그러면서 행동하면서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생각과 행동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던 분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건설 현장에서 뭔가를 도면을 보고 지시를 해주고 계시는 건데 굉장히 행동지향적으로 보이시죠?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한 모습인데 박정희 대통령 유경수 여사가 보이고 오른쪽에 정주행 회장이 또 있네요. 500원권 요 이제 거북선이 있는데 아까 그래서도 보신 것처럼 조선소를 지어야겠는데 달러가 필요하고 영국 바클리즈 은행을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뭐 기술도 없고 자금도 없고 우리도 돈을 빌려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클리즈 은행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좀 바클리즈 은행을 설득해달라 그랬더니 설득할 명분이 뭐냐? 정말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한참 생각하다니 번쩍 일어나서 이 500원권을 보여주면서 보세요. 우리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영국보다 벌써 300년 전에 우리가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순발력이고 대단한 창의력이고 대단한 추진력이시죠. 여기에 감동을 해서 결국 빌려주게 됩니다. 근데 바로 빌려준 건 아니고 조선소 배를 지을 주문을 받아와라. 또 그리스 가서 주문까지 받아왔어요. 주문을 받아가 오니까 그때 이제 영국에서 돈을 빌려준 거죠. 그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울산에다가 미포만에다가 조선소, 현대조선중공업, 나중에 현대중공업이 되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세계 제1의 조선소 중공업이 탄생이 되게 됐습니다. 정말 행동지향적인데 정주행의 그 대표 작품이 또 하나인 이 서산만의 만을 막고 거기다 농사를 짓는 어마어마한 농토를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댐을 쭉 양쪽에서 메고 가다가 보면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물살이 굉장히 세겠죠.
이제 아무리 해도 이것을 마지막 공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꿔지지 않는 거예요. 돌멩이를 아무리 부어도 쓸려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민하는 가운데 정주영이 이제 또 번쩍 생각을 해내셨죠. 야, 유조선 우리가 폐유조선 있잖냐. 그걸 여기다 그냥 깔아앉혀 버리자 말이죠. 그래서 유조선을 갖다 놓고 구멍을 뚫어서 가라앉혀서 마지막 공사를 처리하는 소위 말하는 정주영 공법, 세계 유일의 정주영 공법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정주영 씨가 머리가 탁월하신 분인 건 틀림이 없지만 아무리 탁월한 머리라도 가만히 있었으면은 그 머리에서 이런 생각이 안 나왔을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현장을 보고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공부를 한 것이죠. 현장 지형적인 공부를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 사진첩을 보면은 이렇게 사원들하고 씨름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이런 게 좀 많이 나와요. 그분과 많이 비교가 되는 이병철 회장님 사진첩에는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없죠. 그분은 항상 깔끔한 모습만 있는데 이 정주행 회장은 이렇게 거친 모습, 이렇게 소탈한 모습, 이렇게 다이나믹한 모습이 많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제너럴 일렉트릭 G 웰치 회장과 팔씨름한 모습도 있어요. 웰치 회장과 제휴를 위해서 한참 얘기를 하다가 이게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뿌리치고 나왔는데 막 욕을 하고 나오셨다나. 웰치 회장이 이거 분명히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욕을 하고 한 것 같은데 통역 보고 물어본 거예요. 저분이 지금 하고 나간 얘기, 좀 나갈 때 한 얘기 그걸 그대로 통역을 해라. 그랬더니 욕을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라 해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단판을 진 거예요. 아니 우리 회사를 너무 무시하지 마라. 우리 회사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면이 있지만 나는 인간 정주영은 질 수가 없다. 우리 8심을 한번 하자 해가지고 8심을 했는데 정주 회장이 이겼다는 거예요. 예. 웰치 회장도 사실은 그 운동을 많이 하시고 골프도 많이 치시고 해가지고 팔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정주 회장이 이겼다. 이게 가지고 조금 협상이 유리한 걸 얻었다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정주영 회장이 말씀드렸고, 참 이제 정주영 회장 같은 학습법, 이게 제대로 된 학습법일까요? 두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죠. 배움으로 아름다움을 가꾸는 세상. 행동으로 부딪히면 배움이 오는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아이들도 휴대폰만 주면 자기들이 필요한 앱을 찾아서 재미있는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한다.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유식한 어르신들 중에는 휴대폰의 새로운 기능을 아무리 가르쳐 드려도 몇 번 해보고는 안 된다 하고 돌아서는 분이 많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 아이들은 고정관념이 없이 이것저것 부딪히면서 해보는 데 비해 어른들은 배운 것을 기억해서 그것만 쫓아가다가 포기하고 마는 것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시행착오이며 해보는 것이고 경험이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존 듀이는 학습은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동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함에 의한 학습, learning by doing을 주장한 것이다. 맞는 말이다. 진정한 학습은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온몸으로 느껴져야 한다. 그렇다고 행동만 하면 배움이 되는 것일까? 듀이는 단세포적인 행동은 학습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다. 행동이 하나의 실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 이렇게 되네?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인과관계를 끊임없이 탐문하고 또 통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주영 회장처럼 말이다. 분명코 정주영 회장은 행동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결코 단세포적인 막무가내의 행동은 아니었고요. 깊은 생각을 하고 가설을 세워서 행동을 하고
그 가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살펴보고 또 다른 가설로 또 다른 행동을 해보고 또 그 행동에서 오는 것을 살펴보고 또 다른 행동을 하고 하는 실험지향적인 학습이었고 성찰지향적인 학습이었고 엄청난 두뇌가 개입된 학습이었다는 것이죠. 행동은 분명 학습의 중요한 발판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만은 그 행동이 학습이 되려면 반드시 사고가 따라야 된다. 생각과 분석이 따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얘기만 듣고 그냥 메모만 해놓고 알았어 하면은 배움이 생기질 않는 것이죠.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남한테 설명만 듣지 마시고 본인이 해보고 시행착오로 해보고 바꿔보고 애들처럼 시행착오로 하고 바꿔보고 부딪혀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디지털 시대 우리가 다 배워야 돼요. 근데 정주영 씨처럼 해봤어? 해보자. 이렇게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호의 관장의 좌우지간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효과가 없는 만 개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에디슨의 얘기를 먼저 골랐습니다. 에디슨은 수없이 실험하고 반복하고 시행착오하고 했던 분이죠. 그렇게 해서 정말 남들이 상상도 못한 것을 발견을 해냈습니다. 축음기, 전기, 수많은 것들을 정말 우리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물건들을 만들어 냈지요. 해본 것의 결과다. 행함에 의한 학습의 결과다. 두 번째는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이다. 존 듀이의 어록입니다. Education is not for preparation for life. Education is life itself. 정말 명언입니다. 교육은 삶을 위한 준비가 아니다. 교육은 삶 그 자체다. 삶 그 자체다. 존 듀이. 수원시 평생학습관 홈페이지 많이 오실 거죠? 네. 3월 달에는 2021년 3월 25일 오후 7시네요.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 Z세대,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서울대 트렌드 소비 트렌드 연구소의 연구센터의 연구원으로 계시는 최지혜 박사가 강의를 해 주십니다. 어제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젊은이들의 삶을 이해를 하면은 그들과 소통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을 훨씬 더 윤택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또 누구나 학교가 있죠. 누구나 강의를 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수강하는 사람들을 전혀 눈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이거는 재능 기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강사라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하세요. 신청하시면 특별히 뭐 선전을 하거나 무슨 뭐 종교나 정치 얘기 안 하시면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3월부터 1학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3월부터 이제 6월까지 1학기가 됩니다. 이제 1학기 프로그램이 잔뜩 올라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뭐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예를 한번 볼까요? 최지혜 박사의 MZ 세대 라이프 스타일 말씀드렸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행복의 인문학, 또 모두의 숲에서 건강한 삶을 가꾸는 오가닉 라이프 워크숍, 또 양봉, 벌꿀의 세기, 이게 된 특강도 있습니다. 제가 꼭 들어보고 싶은 강의죠. 또 시니어 열정을 위한 무대, 시니어들이 연극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이정래 선생님의 그 월담회가 있고요. 청소년 코칭 지역 활동과 양성 과정, 이 과정을 마치면 청소년 코칭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클래식 기타, 또 장애 청소년을 위한 교동무 경제 교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이고요. 또 다음 호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